10년 동안 약 5억 원을 벌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산은 8천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4억 2천만 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투자로 잃은 돈은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월세와 자동차, 취미와 외식처럼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지출로 10년 동안 사용한 돈입니다. 그런데 QLD TQQQ 투자자라면 이 이야기를 단순한 절약 이야기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부족했던 것은 높은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시장에 오래 남아있을 투자 원금이었습니다.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는 35세 직장인이 있습니다. IT 기업에 다니고 있고 현재 실수령액은 월 520만 원 정도입니다. 주변에서는 혼자 살면서 그 정도를 벌면 한 달에 3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10년을 결산해보니 남은 자산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보다 과거의 급여가 낮았다는 점을 고려해 10년 동안 받은 실수령액을 약 5억 원으로 단순 추정한 결과입니다. 약 5억 원을 벌어 8천만 원이 남았다면 10년 동안 약 4억 2천만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350만 원입니다. 물론 이 돈이 모두 낭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월세도 내야 하고 식비와 보험료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소비 자체가 아니라 소득이 올라갈 때마다 투자금보다 생활비가 먼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월세로 115만 원, 자동차 할부금으로 65만 원을 냅니다. 골프 레슨과 연습장, 필드 비용과 장비까지 포함하면 골프에도 월 평균 100만 원 가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출만 합쳐도 매달 약 28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식비와 보험료, 통신비, 외식비와 의류비가 추가됩니다. 한 번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본인은 특별히 사치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산을 줄이는 것은 반드시 한 번의 큰 소비만이 아닙니다. 매달 반복되는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의 지출이 10년 동안 투자할 원금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골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자동차를 타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소득에 비해 주거비와 자동차비, 여가비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투자할 원금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QLD TQQQ 투자에서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원금입니다. QLD가 20% 상승해도 계좌에 1천만 원만 들어있다면 수익은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투자 원금을 1억 원까지 만들었다면 같은 상승장에서 수익은 2천만 원이 됩니다. 같은 종목을 사고 같은 상승장을 경험해도 계좌에 들어있던 원금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상승장을 정확히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승장이 왔을 때 내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매달 투자한 금액은 10년 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월 50만 원을 10년 동안 투자하면 납입원금은 6천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월 200만 원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 계산에는 투자 수익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50만 원만 시장에 남겼어도 지금보다 투자할 수 있는 원금의 규모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을 투자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와 주택대출, 부모님 돌봄 비용을 부담하는 40대와 50대라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락장에서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계속 시장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나타납니다. QLD TQQQ가 크게 하락했을 때 생활비가 이미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추가 매수할 돈이 없습니다. 월세와 자동차 할부금, 카드값은 시장이 하락했다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가장 싸게 매수해야 할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락한 QLD TQQQ를 매도해야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투자 원금이 부족해 수익이 작고 하락장에서는 생활비 때문에 가장 싼 가격에 팔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높은 고정지출이 QLD TQQQ 장기 투자와 충돌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생활비와 비상금까지 모두 투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QLD TQQQ는 상승 가능성이 큰 만큼 하락 위험도 큽니다. 병원비와 자녀 교육비,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주택자금은 반드시 투자 계좌와 분리해야 합니다. 비상금을 먼저 확보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만 투자해야 하락장을 버틸 수 있습니다. 투자는 월말에 남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투자할 금액을 먼저 정하고 남은 돈의 생활 수준을 맞추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지난 10년을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받은 급여를 대략적으로 더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예금과 주식, 연금 계좌 같은 금융자산을 빼보십시오.
그 차이가 모두 잘못된 소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사용한 돈도 있고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매달 50만 원이나 100만 원만 시장에 남겼다면 지금 계좌가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LD TQQQ의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매달 얼마를 시장에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큰 하락장이 와도 그 금액을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 수익률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투자할 원금과 생활 수준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 자산의 차이는 어떤 종목을 샀느냐보다 매달 얼마를 시장에 남겼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